이제 자, 과연 드라마가 기획이 돼서 피칭을 해서 방송국에 나와서까지의 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이제 쭉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클, 이제 공중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이클이라고 해서 매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년 거의 똑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중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빅4 하고 CW. 이렇게 5개 방송국은 이 사이클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피칭 단계를 거칩니다. 네. 피칭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피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내 아이디어를 나 아이디어 이건데 방송을 써보게 해주세요라고 방송국에 가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피칭의 역할을 하는 거는 좀 하지 않나요? 예. 그렇지만 예. 한국은 일단 기획안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대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본 적어도 2개는 있어야죠. 예. 많게는 4개까지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기획안과 대본이 존재해야지 사실은 피칭하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 방송국에 가서 자 이런 거 기획과 이런 거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가 되는데 예. 미국은 대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칭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렇겠죠. 작가실이 아직 안 네.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칭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피칭을 하는 기간은 미국에서 공중파의 피칭 기간은 6, 7, 8,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3개월 정도가 피칭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시장에 있는 작가들이 공중파에 제안하고 싶은 자기의 아이디어들은 이 기간에 네. 모든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칭을 하게 되는데 이 피칭에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피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뭔지, 그리고 어떠한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는 파일럿, 일부 대본인 거죠. 네. 파일럿은 뭔지, 그리고 나의 시즌으로 이제 시즌 2, 시즌 3, 시즌 4 이렇게 펼쳐질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피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칭 다큐멘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피칭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쭉 쓰는데요. 그게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정도를 준비를 해서 피칭 준비를 파워포인트 합니다. 기준? 아닙니다. 파워포인트로 안 합니다.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다 말로? 네. 물론 비주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뭐냐, 캐릭터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예. 좀 뭐, 이미지 보드라고 하죠. 예. 뭐 그런 것들도 준비하시면, 뭐, 그거는 자유로운데, 대부분 그냥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피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피칭은 이제 그 기획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작가하고, 예. 주로 작가와 이제 저같이 논라이팅 프로듀서, 예. 왜냐면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준비한 프로듀서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피칭할 때. 그러면 한 15장 분량의 피칭 댓글 그 방송사한테 주면은 너 그러면은 한번 와서 한번 피칭해 봐. 피칭 덱 주지 않습니다. 안 줘요? 네. 그러면 무조건 피칭만 잡습니다. 아. 우리가 피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본노트만 미팅을 잡습니다. 네. 잡으면 그냥 그래도 하면 와서 됩니다. 해봐. 기회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주어집니다.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나 다 와서 피칭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다 와서 피칭을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걸 다 받아줘요? 물론 작가가 있어야지 되고, 피칭을 할 때 작가도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이제 피칭 미팅을 예. 잡을 때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에이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여기도 빅4네요. 그 메이저 에이전시가 이제 CAA, WME, UTA, 예. ICM 이렇게 4개가 메이저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그래서 에이전시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에이전시 하면은 그냥 광고 에이전시 그쵸.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데 이 에이전트처럼 중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장의 영화와 드라마 시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보가 이 에이전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보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제일 빠른 소통 창구예요.
그래서 저도 에이전트가 있고요. 저희 코카도 에이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네,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보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그 네트워크를 해서 관계들이 쌓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 에이전시들의 그리고 배우들, 감독들, 작가들이 다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클라이언트로 고객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WME가 저의 에이전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한테 야 피칭을 하고 싶은데 이 작가와 지금 피칭을 하려고 하니 어디랑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이야기인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방송국이랑 피칭을 하고 싶은데 공중파랑 하고 싶은데 또는 스트리머랑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2주 3주 안으로 피칭 스케줄 쫙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피칭을 나가게 되는 거죠. 작가와 함께, 프로듀서와 함께. 거기에 미리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뭐, 물론, 포맷일 경우, 포맷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굿닥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리메이크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보내긴 하죠. 그 샘플로 뭐 1부, 2부 정도를 보내긴 하는데 대부분 안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안 보고 그냥 작가 얘기 들으러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칭을 하러 가기 전에 보내면. 근데 이분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미리 내가 이 작품을 고려하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피칭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전달이 돼서 이 분들을 혹하게 만들어야지만 사실은 그러면 물론 네. 이제 성급한 그 예상이고 예측이기는 한데 샘플인데 한국에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 라인과 뭐 캐릭터와 세계관이 있다고 쳐요. 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미국에다가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미국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영문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 아까 말씀하셨던 에이전시를 통해 에이전트 계약을 해야겠지만 네.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나 이거 좀 피칭 좀 잡아줘 해가지고 하면은 피칭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은 바로 계약도 될 수 있는 이게 그렇죠. 가능한 네. 거죠. 가능은 한데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어쨌든 영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칭을. 그렇죠. 모든 피칭은 작가가 합니다. 프로듀서가 피칭을 하진 않아요. 그럼 영어 못하는 작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작가들은 만약에 영어를 못하는 이제 해외에서 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오셔서 피칭을 해가지고 피칭을 자리를 잡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완벽하게 그 언어를 그 작가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누군가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 같이 붙어서 가서 피칭을 해야 되지. 그런 경우는 지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꼭 근데 공중파 말씀드리지만 미국 공중파는 전 세계 시장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중파 사이클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는 조금 외국에서 와서 피칭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에 살아서 그쵸. 이 일상의 어떤 감정들을 알고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할 그냥 공중파 방송 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SBS, KBS, MBC에 가서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한국 드라마를 피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SBS, KBS, MBC가 피칭을 물론 듣겠지만 그거를 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중파는 뭐 물론 스트리머 글로벌 스트리머나 OTT나 뭐 이런 쪽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공중파 미국 공중파 사이클에서 피칭 단계에서 한국 작가가 와서 미국 드라마를 써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다. 저는 못 봤고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칭을 하는데 이제 공중파 4사 이제 그 빅4의 피칭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 피칭 이제 방에 들어가서 피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그렇죠. 던지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아이디어니까 그렇죠. 어차피. 예, 영화에서도 봤어요. 뭐 30초 안에 네 얘기 다 해봐.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 그런 피칭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대본을 이미 다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는 피칭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본을 이미 일부 대본을 써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방송국당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피칭이 되는 것이 매년 네. 400개 정도 됩니다. 한 방송사당. 한 방송사당. 아, 예. 그러면은 400개면은 메이저 메이저 4개만요. 4개만 해도 예. 1600개의 드라마가 그렇죠. 피칭을 하는 하는 거군요. 거죠. 근데 어떤 류의 피칭을 선호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피칭을 이제 그 자기가 왜 이 드라마를 하고 싶고 그 자기의 작품의 주제는 뭐고 캐릭터는 뭐고 파일럿은 어떻게 그릴 것이고 그리고 시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피칭이 가장 일반적인 피칭이고 그나마 공중파에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대본을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사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본을 만드는 과정을 사실은 공중파가 함께 하거든요. 방송국 또는 바이어라고 하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어라고 하는 분들이 기획 개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대본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풋이 들어가지 않은 대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리젝트 당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네. 그러면 자, 네. 메이저만 1년에 1600개인데 네. 뭐 10년이면은 16,000개인데 네. 혹시 아이디어를 쏙 빼먹거나 네. 뭐 그러는 위험성은 없나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오픈하거나 이런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일단은 사죠. 돈 주고 바로. 왜냐면 이제 피칭 기간이 예, 피칭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피칭이 잘 됐습니다. 네. 잘 됐고 이제 바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방에서. 그 방에서. 네. I wanna buy it. 당신의 작품을 사고 싶어요. 예. 라고 그 방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다음 날 뭐 이틀에 걸쳐서 뭐 생각을 해보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잠깐 여담이지만 굿닥터를 2014년에 저희들이 아델님이라는 작가와 함께 네. 피칭을 CBS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피칭을 하고 그 방에서 샀어요. 그 방에서. 네. 너무 좋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팔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히 예. 교만했었죠. 2010년에. 야, 여기 뭐 방에서도 이렇게 피칭을 사네. 그리고 그 팔리네. 자리에서. 와, 이런 경우가 있구나. 혹시 그래- 그때 네. 뭐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뭐 보여주면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 그거는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예, 다 말로? 설명 그 말씀 그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일럿이 어떻게 그려질까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사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파일럿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럿이 어떻게 그려질지의 설명이 또 중요하죠. 캐릭터 설명하면서 파일럿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부 대본을. 그래서 이 기획에서 이제 피칭을 하는 기간에서 팔렸다. 이제 팔렸다 하면은 이제 대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일럿 대본, 일부 대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400편 중에서 네. 한 방송국당 대략 80편 정도가 파일럿 대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대략 400개 80편. 중에 80편 80편이면은 정도. 네. 58에 40이니까 20% 정도. 네, 그렇죠. 20% 아니면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정도의 작품들이 대본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돈도 받나요? 작가만 돈을 받습니다. 작가는 대본, 왜냐하면 집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필비를 받아서 이제 대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파일럿이 팔리면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가 이제 파일럿 대본을 쓰는 기간이 되는 거죠. 좀 늦게 그렇죠. 늦게 팔리게 되면 이제 10월, 11월이 되는 거고요. 한 두세 달 정도의 대본 집필 기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대본 집필은 그냥 야 이제 너 아이디어를 샀으니까 그냥 가서 대본 써와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단계. 그리고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들을 놓치면 네. 이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편지가 오고 작가한테도 편지가 갑니다. 방송국에서. ABC면 ABC, CBS면 CBS, 박스면 박스에서 이렇게 기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게 날아가는 거 통지가 되고요. 네. 그럼 통지가 되면 파일럿 대본 단계가 이제 3단계를 거치는데요. 네. 스토리 에어리아라는 거를 먼저 쓰게 됩니다. 이거를 원페이저라고도 또 하기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일부 대본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예를 들면 A 스토리는 이렇고 B 스토리는 이렇고 C 스토리는 이렇다. 그리고 캐릭터는 이렇게 된다. 라는 원페이저 또는 스토리 에어리아라는 거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페이지 그 말대로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2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략 줄거리인 거죠. 캐릭터와 줄거리, 일부 대본에 대한 캐릭터 줄거리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제작사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스튜디오면 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스튜디오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보고 노트라는 거를 주게 되는 거죠. 이 노트콜이라고 노트라고 하는데 이 수정 방향에 대한 또는 이제 질문에 대한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요. 네. 그러면 이게 노트가 있으면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걸 수정해서 다시 스튜디오에 주고 스튜디오에서 승인을 하면 네. 오케이 하면 이제 이 원페이저 또는 스토리어가 방송국으로 가게 됩니다. 스튜디오 갔다가 노트 받고 방송국 가고 그럼 방송국에서 또 노트를 주죠. 근데 그 스튜디오는 어디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가 제작사죠. 그쪽. 소니든 네. ABC 스튜디오든 CBS 그러니까 스튜디오든 그 방송사 산하의 스튜디오에서 만약에 이 작품 그 작품이 그 스튜디오랑 같이 준비를 한 거면 네. 그래서 대부분 제작사를 끼고 준비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그러니까 네. 바이어들 공중파를 갈 때는 스튜디오가 대부분 끼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면 네. 팔려도 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작가랑 이 포맷이 너무 좋아서 네. 작가랑 개발을 해서 이거는 야 우리 스튜디오 없어도 피칭을 해보고 싶어. 피칭을 하자. 네.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 방송국에 직접 가서 피칭을 했어요. 네. 방송에서 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너네가 지금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그러면 ABC면 ABC 스튜디오랑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BC 스튜디오랑 지금 ABC 시그네처죠. ABC 시그네처랑 계약을 해서 진행을 무조건 제작사가 스튜디오가 끼어야 됩니다. 끼워야지 원페이저라도 시작을 할 수 수가 있다. 있다. 피칭은 없어도 되고요. 피칭 단계에서 스튜디오가 없어도 상관은 없고 네. 있으면 여러 가지 압력이라기보다도 뭔가 로비가 이미 되어 있는 곳이면 조금 더 친분이 있으면 조금 더 뭐 좋은 얘기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게 없더라도 정말 나는 이 피칭이 마음에 들고 이 포맷이 좋고 이 아이디어가 나는 무조건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서 팔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지정해주는 스튜디오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방송국은 다 각자 자기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자기 스튜디오랑 하는 거를 선호하게 되죠.